주가가 미국 이제 무섭게 오르잖아요. 미국에서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무섭게 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한경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보면 이게 찰스 스왑이라고 미국의 증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찰스 스왑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을 착실하게 증권사에서 대답을 해놓은 건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기사 보면요. 한번 보세요. 네. Election Implication Q&A라는 거죠. Q&A를 해서 찰스 스왑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투자자에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번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조 바이든이 유력하다. 트럼프가 처음에 될 것 같다가 역시 바이든이다. 뭐 미국의 표심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은 앞으로 2년간 분열된 의회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분열된 의회, 대통령 민주당 될 가능성이 높죠. 상원 공화당이죠. 하원 민주당이잖아요. 의회만 보더라도 이제 당이 다르니까 분열된 의회를 갖게 되는데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간에 의회를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시장은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루웨이브가 안 되면 이 부양책 어렵다 이런 거였는데 시장은 그걸 해석하기를 그러면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혹은 뭐 증세 못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거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와 의회는 앞으로 2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년이라고 한 얘기는 왜 2년일까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의회는 2년마다 이렇게 계속 일부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또 사실은 의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차기 행정부와 대통령이 뭘 할까 했더니 아마 할 수 없는 걸 나열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정책 공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요. 첫째는 그나마도 그래도 그 가운데 경제부양책, 추가 경기부양책은 어쨌든 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레임덕 세션,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이제 미국 의회도 바뀌잖아요. 이때 통과될지 아니면 새로운 의회가 들어와서 내년 초에 될지가 관건이라는 건데 이건 좀 불확실성이죠. 내년까지 미뤄지게 되면요. 인프라 딜, 양당은 그동안에도 도로, 다리, 항구, 공항, 5G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어디에 얼만큼 예산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원이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달 말에 상원이 페이스북, 트위터 CEO들을 불러서 선거 기간 동안에 소셜미디어 행위를 따지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기술주에는 또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거거든요. 내년에 더 많은 의회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11가지 질문 가운데 왜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2021년 과세연도에 증세를 위한 조세법이 개정되겠습니까? 내년에 증세하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분할된 의회에서 증세는 없다는 거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트럼프 측의 법적인 도전은 언제 끝날까요? 이게 궁금한데 1차적으로는 12월 8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월 8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죠. 12월 8일 날이 보면 모든 이 투표 결과를 클로징 해야 되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클로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 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 12월 8일까지 결론이 안 나가는 사태로 간다 되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그때는 결국 이제 하원에서 한 표씩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면 의원수가 아니라 각 주별 한 명씩이다. 그러면 지금 공화당이 2표인가 3표 많대요. 그래서 이제 유리해진다는 거죠. 2년 뒤에 차기 중간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 의회 선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여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텐데 2년 후에도 이게 블루웨이브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고요. 11가지가 되니까 좀 많으니까 쭉쭉 넘어가 볼게요. 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거대 기술회사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린 뭐 민주당은 당연히 반독점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는 아는데요. 공화당도 싫어할까요? 뭐 그렇다는 분위기인데 공화당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공화당은 이 보수적 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보수적인 의견이 억압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가 뭐 트윗이나 뭐 이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영향력이 기술주나 이런 기술 패권을 항상 위협받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인다.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7번째, 수요일에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찰스 스왑은 분열된 의회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증세에 위협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등 건강보험 쪽으로 정책 변경의 위험이 낮아졌고 헬스케어 같은 주술이 올랐다는 겁니다. 8번째, 바이든 후보의 공약 가운데 투자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랑 비슷하네요. 시장은 바이든 캠프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배팅을 해갖고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쪽에 주목한다는 거고요.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쉽게 수정할 수 있을까는 의외다. 선거 결과 9번째, 채권 시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채권 시장이 이제 좋은 거죠. 채권이 왜냐하면 경기 부양하게 되면 채권들 많이 발행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오른다는 건데 그게 좀 지금 막힌 상황이잖아요. 10번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페드가 금리 인하하고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3월 이후에 무역 가중추 기준으로 달러가 10% 정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왑에서는 제가 아까 읽어보면 이제 달러가 약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달러가 하락할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지금보다 더 느리게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1번째, 이번 선거가 기축통화로서 달러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축통화의 자리가 뺏길까요? 이런 얘기인데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거래 80%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고 달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 이유 11가지 찰스 스왑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거 그런 거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